자, 다음으로 이 시세 분석 넘어가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추세지표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2% 조건식 내에서 이 2% 조건식 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보조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 지수들은 남들이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지표가 더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주가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한데 분봉상에서 적용을 할 때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뺀 거예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거래를 할 때, 종가 베팅으로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주가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평선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평선인 경우에는 21선에서 61선이에요. 21선에서 61선.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엔벨로프 선이죠. 엔벨로프는 여기 채널 지표예요. 채널 지표.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 지표, 추세 지표, 뭐 모멘텀 지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채널 지표예요. 채널 지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라든지 엔벨로프라든지 피봇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든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엔벨로프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엔벨로프가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요것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내에서는 엔벨로프와 피봇, 볼린저를 같이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아주 조금의 틈을 채워서 좀 더 높은 확률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조건식에 지정하기에는 요거를 전부 다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조건식에 전부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고른 거예요. 보실 때는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채널 지표는 특히나 채널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엔벨로프와 그 다음에 볼린저,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를 다 봅니다. 참고로 저는 밴드는 잘 안 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다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 하나 엔벨로프로 지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추세지표, 채널지표. 자, 여러분들 그 엔벨로프를 한번 지정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평균선을 좀 지어볼게요. 이 중심선은 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1평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엔벨로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한선 요 위에 있는 선이 뭐 물론 중심선하고 같이 합니다만 이 상한선이 일봉 연속 상승한다. 대부분 돌파, 비교, 근접, 뭐 추세, 반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지표들의 그 사용 메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추세겠죠. 추세. 이 추세에서 그냥 일봉 연속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봉전에 엔벨로프 고가가 엔벨로프 상한선 이상인 경우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벨로프 내에 고가가, 이 봉의 고가가 이 상한선 이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도 보면 고가가 상한선 이상이지만 여기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이런 것들, 여기 이 장대음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뺀다는 거예요. 여튼 이 가격 지표들은 저도 전부 다 봅니다만, 뭐 밴드 빼고 전부 다 봅니다만 지정하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대부분 엔벨로프나 볼린저 간혹가다 피봇도 씁니다. 피봇,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까지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요것 중에 하나 골라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가 등락률이에요. 이게 좀 왔다갔다 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인데, 아까 일봉 전의 봉의 형태는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당일날 봉의 형태와 일봉 전의 봉의 형태는 지정을 했어요. 이 등락률은 우리가 추세를 얼만큼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해부해 드릴게요. 일봉전 종가보다 시가가 5% 이하로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 이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갭으로 띄운 종목들 있잖아요. 갭으로 띄운 종목들. 종가보다 시가 자체가 월등하게 5% 이상 지정이 되게 되면 우리 봉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갭으로 띄운 종목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상승 후에 반등하는 그 구간을 노리는데, 봉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그 반등하는 구간 자체가 짧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 시가 등락률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일날 고가가 12% 이상은 돼야 돼요. 고가가 12%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올랐다라는 건 물량이 잡히기도 하고 여러가지 추세 자체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12%를 고가로 잡은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반등 구간을 노리는데, 10%로 지정하게 되면 10% 찍고 다시 주가가 원점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2%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2봉전에 뭐 10% 이상 넘으면 안 되고, 3봉전에도 10% 이상 넘으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미 시세 분출이 돼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게 되면, 일회성으로 내가 검색된 날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5봉에서 한 6봉 정도까지,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5봉에서 6봉 정도까지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날 봉이 음봉이거나 마이너스 되지 않은 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 봉의 형태, 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대부분 양봉만 설명드렸어요. 양봉만. 근데 이게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 이상 된 게 마이너스 5% 밑에서 마이너스 10%에서 끝나가지고 마이너스 한 6%에 끝나면 봉의 형태는 양봉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2% 조건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여기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데, 엔벨로프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수정하다 보니까 이게 뒤로 밀린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좀 두서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엔벨로프가 저가가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가가 요런 것들, 저가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연속 상승 하락. 여러분들 이거는 조건이 중요해서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통계상으로 나온 결과예요. 통계상으로 나온 결과. 통계상으로 6봉 연속 상승이 발생했을 경우에 깨지는 게 워낙 많아서 이거는 그냥 통계상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지정한 통계상으로. 자, 이제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다음부터가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추세지표가 나오게 돼요. 추세지표. 이 지금 추세지표가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물망 차트, 뭐 EOM,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대장은 MACD예요. 여기에서 대장. 그래서 MACD를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MACD가 시그널선 이상이라는 거예요. 추세지표를 볼게요. 추세지표 MACD를 설정을 해볼게요. 시그널선보다 MACD 선이 위에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락해서 밑에 있거나 아니면 반등해서, 상승은 하지만 반등해서 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으면. 자, 여러분들 MACD는 우리가 추세를 지정을 할 때, 추세를 파악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추세지표 중에 하나예요. 추세지표. 대장이라는 거예요. 대장. 그래서 지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시그널선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그널선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인데, 이 모멘텀 지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모멘텀 지표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 스토캐스틱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뭐 소나도 있고, 트릭스도 있고, 예전엔 소나도 많이 지정을 했었는데, 소나라든지, AB 레이시오. 이격도는 지금도 많이 보긴 합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노리는 그 종목들. 우리가 시장 상황 자체가 워낙 하락이 심해서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반등을 노리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때는 이격도를 가끔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기 내에서는 이 스토캐스틱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선물 계좌로 돈을 굉장히 많이 까먹으신 고승덕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이 스토캐스틱은 마법의 지표라고 했어요. 마법의 지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조 지표는 후행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스토캐스틱도 당연히 후행성인데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그나마 그 간격, 이격이 좁은 게 스토캐스틱이에요. 스토캐스틱도 슬로우하고 패스트가 있는데 충분하게 방향성을 적용되는 게 슬로우 스토캐스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캐스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이 %K가 %D보다 높이 있어야 된다. %K가 %D보다 지금 요 MACD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K가 요 MACD 선이고요. %D가 시그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MACD가 일봉 연속 상승해야 된다는 것. 여기 보시면 여기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 시그널선 밑에 있죠.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상으로 반등이 나와서 완벽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 돌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간처럼 여기서 이런 구간 짧게나마 이 구간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시그널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고요. 이건 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 4개는 주봉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적용된 조건식들을 전부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MACD와 뭐 시그널선, 스토캐스틱 주봉들은 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6봉 연속 상승은 제외를 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 조건식 지정이 끝났어요. 자, 우리는 아주 단기적으로 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지정을 안 했어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중요한 지표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2% 조건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일봉상으로 거래하는 여러가지 그 패턴들은 다른 조건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 1% 조건식이죠. 1%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 지표인 이 변동성 지표인 RSI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RSI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이 단기적으로 그 틈을 노리는 조건식은 채널 지표와 추세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초보 과정 중에 RSI와 ADX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RSI와 ADX는 바닥을 긁어내는 지표예요. 바닥을 긁어내는 지표. 그래서 지금 물론 지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바닥을 골라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초보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그 2% 조건식 한번 지정을 해보세요. 지금 초보분들 아직 지정 안 하신 분들 한번 지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